지금 프로그램 현황을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은 어때요? 저 외부에 사람이 있고, 이게 사용자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려주는 건 뭐예요? 사용자한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죠.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됐다면 게시물 리스트의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3개 보여주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 또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고요. 가입 같은 거는 아이디 이미 있으면 사용 중이라고 여기 우리 했죠. 이거 함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안 맞으면은 다시 입력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핵심이 뭘까요? 이거랑 이건 닫고, 얘네 왜 있을까요? 아티클이랑 멤버.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DTO에 번호랑 날짜,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여기는 이제 아티클의 경우는 제목, 내용, 조회수 저장하려고 만든 거죠. 왜냐면 이런 변수로 객체 만들 거니까. 객체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에 add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담아서 저장을 하기 위해 만든 클래스였어요. 얘네 두 개는. 대신에 이런 차이가 있죠. 아티클은 게시글, 멤버는 회원. 여기에 특화된 클래스고, 이 두 클래스 간에 겹치는 아이디나 레지데이트는 이제 부모 클래스로 DTO를 만들어줘서 상속받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두 클래스 각각이 게시글과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서 조립을 할 거고, 이렇게 util은 그냥 util이고요.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메인 클래스. 이게 핵심일까요? 이름은 메인인데 역할은 그냥 앱이라는 객체 하나 만들고 버튼 하나 누르고 있죠. 핵심은 앱 클래스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 여기니까. 앱이 핵심이 될 건데, 생각을 해보면 앱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아티클이랑 멤버. 보면은 멤버 조인,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엄연하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댓글 기능이 들어오면은 댓글도 앱에 들어와야 되고, 글에 대한 반응, 좋아요나 하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앱 생성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재 근데 비즈니스 로직, 핵심 로직은 앱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능 하나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한 명령어를 추가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명령어가 들어올 때 어떻게 움직여라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기능이 더 추가가 되면 명령어가 밑으로 쭈르륵 else if 해서 계속 증가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만약에
다른 기능이 더 추가되면은 이제 명령어가 계속 증가하고, 뭐 이 프로그램을 회사로 예를 들면은 뭐 하는 업무가 크게 두 가지죠. 아티클이랑 멤버, 회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지금 한쪽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량이 둘이 합쳐서 이 프로그램의 크기만큼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죠? 한 곳에서 처리하기에 많아요. 하나가 부담하기에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이 부서를 나누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 프로그램의 실태는 이 앱이라는 클래스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복잡해지면 안 돼요. 앱을 선임이라고 했을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부사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사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사수는 좀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보조 그 자체만 해야 돼요. 뭐 그 이상은 월권이고, 그러면 이제 선임은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얘네가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부터 좀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나와요. 새로운 용어 이쯤에다 두고, 지금 얘 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사수 2명을 이렇게 뽑았죠. 이 끝에는 이제 사용자가 있을 거고, 아까까지는 어땠어요? 아까까지는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직접 명령어를 전달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사수한테 명령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명령은 이제 부사수들이 받을 거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부사수가 받아서 뒤에다가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사수들을 컨트롤러라고 해요. 컨트롤러. 얘도 컨트롤러. 얘네들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은행 가시면 창구 직원 있죠? 창구 직원 포지션이에요. 은행에 가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좀 잘 모르지만 의자에 앉아서 좀 방문 목적 얘기하면은 그거 들어주는 사람들인데, 좀 그게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2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 2명인 이유는 아시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아티클이랑 멤버로 기능 2개를 나눴잖아요. 그죠? 아티클 컨트롤러가, 얘가 아티클 컨트롤러가 될 거고, 얘는 멤버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럼 부사수의 역할은 고객의 요청을 받고 처리해달라고 뒤에다가 넘기는 역할이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어차피 컨트롤러는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굳이 뒤에다가 넘기면 되는데 왜 만들어 놓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앱이 하고, 그러면 이제 부사수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굳이 나누는 이유. 현실 세계를 떠올려 보면, 좀 행정복지센터 있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업무를 보러 갔는데 그러면 이 사용자가 민원인이겠죠? 민원인이 뭐 초본을 때려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뒤는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맨 뒤에는 핵심 로직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민원인이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보통 공무원들이죠. 민원인이 부서장한테 직접 가서 이런 식으로 요청 안 하잖아요. 또는 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뭐 요청 안 하듯이 직접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이 민원인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럼 이쪽에서는 좀 바쁠 텐데 짜증 나겠죠.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 창구 직원이 뭐라고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신분증 다시 가져오라고 안 가져왔을 때, 이럴 경우 얘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구 직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민원인이 기본 준비는 하고 왔다는 판단이 들 때 뒤로 넘겨도 충분해요. 이해되시죠? 이제부터 좀 컨트롤러를 하나씩 만들 건데, 좀 프로그램 초반에는 딱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좀 싶을 건데 이 내용을 코드에 반영할 거고요.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사용자의 요청을 마주하고 응답하는 걸 컨트롤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걸 서비스라고 할게요. 서비스. 앱이 서비스예요. 얘도 앱이라고 써줄게요. 여기는 지우고, 자,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약속이고, 그래서 이제 수정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앱 클래스가 있다면 파생되는 게 뭐냐? 뭐 아티클 컨트롤러 있고, 이제 뭐 멤버 컨트롤러 있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는 응대만 하는 거니까 각각 이제 뭐 아티클 컨트롤러에 대해서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아티클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멤버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멤버 서비스가 있겠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요청은 컨트롤러로 가는 거고, 컨트롤러가 이 준비된 상태면 뒤에다가 넘겨줘야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우선은 일단 앱이라는 클래스에서 컨트롤러를 도입해야 되는데 만들게요. 여기는 뭐 이름을 아티클 컨트롤러부터 만들게요. 그리고 이 팁이 있는데, 패키지도 이런 경우는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AM하고 이렇게 패키지 주소가 나와 있죠. 이 경우 이거 쭈르륵 다 칠 수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패키지 주소 다 나와요. 저는 이걸 선택하고 여기다가 컨트롤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고, 그러면 만들어졌고, 패키지도 생성이 됐고요. 이제 비슷하게 복사를 할게요.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도 컨트롤 C, 컨트롤 V 돼요. 근데 같은 걸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 already exist 이미 있다고 나오죠? 저는 멤버 컨트롤러로 만들게요. 그러면 아티클이랑 멤버 둘 다 만들어졌죠? 방금 컨트롤러 2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앱에서 조금씩 떼서 붙일 건데, 지금 앱에서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 테스트 데이터는 아티클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반복문 돌면서 명령어를 받기 시작하죠. 그 전에 이걸 좀 먼저 할 건데, 여기다가 뭐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거 자동 완성을 하면은 임포트도 자동으로 됩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거 임포트 한 적 없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임포트 된 거 멤버 컨트롤러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시프트 하고 멤버 컨트롤러 하면 임포트 되어 있어요. 이것도 팁이고,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롤러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음은 아티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임포트 해주면 되고요. 패키지 안에 만든 거 있으니까 이제 스타트 버튼이 눌렸다면은, 메인에서 스타트 버튼이 눌렸다면 앱에서 안쪽이 실행이 되죠. 그럼 이제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이런 객체도 만들고, 각각 컨트롤러 객체를 만든 거예요. 내려와 보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명령어는 멤버 조인이네요. 멤버 조인. 멤버에 관련된 기능은 이제 앱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멤버 컨트롤러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멤버 컨트롤러 얘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 멤버 컨트롤러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멤버 컨트롤러 점 do join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왜 쓸 수 있는지는 아시죠? 이 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do join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만들었으니까. 되게 하려면 만들어야죠. 그 전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다 잘라내기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행 방식이 바뀌었죠. 실행 방식이 직접 하는 거에서 멤버 컨트롤러한테 시키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기능을 찾아가 보면 실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거 안 되는 이유는 어레이 리스트랑 스캐너 없으니까요. 이런 거 왜 안 되냐? 외부에 있으니까.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도 다 앱에 있죠? 얘는 외부에요. 어레이 리스트가 위에 있죠. 여기. 스캐너도 여기 있고. 이제 실제로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멤버스는 누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앱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얘도 분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 어레이 리스트를 처음부터 옮기지는 않을 거고, 여기 앱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주조인에다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주조인 여기다가 멤버스 sc 이렇게. 그럼 이제 멤버 컨트롤러 입장에서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도 인자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인자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생겼죠? 앱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멤버스의 타입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네릭 꼭 써야 되고, 멤버 리스트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있죠. 이것도 가지고 올게요. 이거 관련된 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것만 달랑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함수 안에서는 얘를 쓰고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관련된 부분으로 옮겨야 돼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사용자를 응대하는 게 아니라 뭐 출입구 정도? 출입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 안쪽에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두 조인 안쪽 여기 함수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자, 여기 아이디를 검사하려고 했더니 이 함수까지는 잘 돼요. 그리고 이 함수도 실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멤버스를 순회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 밑에 이제 가져오는 함수에서도 뭐 여기서도 순회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거는 얘는 지워버리고 전역 변수로 만들면 되겠네요. 퍼블릭 전역 변수,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그리고 이러면 오류 사라졌죠. 이러면 이제 얘는 함수 내부에서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왔는데 함수 외부에 있는 거죠. 전역 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스에 연결된 실체는 밖에 있으니까, 여기 앱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만들어줘야 돼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 하고 this.members는 멤버스, 이 멤버스는 밖에서 가져온 거야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리스트, 이거 리스트 해줘야죠. 밖에서 가져온 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쵸? 이게 밖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면 스캐너도 똑같이 할게요. 스캐너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좀 더 위로 그냥 두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앱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앱에 보시면 생성자 모양 다르죠? 달라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조인 할 때 여기서 줬는데 우리는 전역 변수로 빼버렸죠? 그래서 두 조인에 매개 변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서 지워도 돼요. 그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는 생성자 모양. 생성자 모양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뭐 SC랑 스캐너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되죠. 멤버스 먼저 써주고 SC 이렇게 해줘도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자, 오류 메시지 한번 봅시다. 이 생성자, 이런 생성자는 not visible. visible이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접근 지정자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뭐 public, 뭐 private, protected 했던 거, 여기 앞에다가 public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어떤 걸 쓰기 위해서는 퍼블릭을 명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접근 지정자는 좀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쓰실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거 퍼블릭 해야 하나 싶은 거는 좀 프라이빗으로 해주고, 프라이빗으로 했는데 뭐라 한다 그러면 그때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멤버 조인 하고, 아이디는 테스트 1, 이번 테스트 1 다시 입력하라고 하고요. 테스트 1, 테스트 1, 또 멤버 조인 하고, 이번에는 아이디 중복 검사 테스트 1 하면은 사용 중인 거로 나오고, 테스트 2, 테스트 2까지 해서 이번 회원까지 잘 가입이 됐고요. 좀 어려운 거 한 거 같은데 보시면 크게 없어요. 별거 안 했어요. 회사 규모가 커져서 부서를 나눈 것 뿐입니다. 이렇게 부서를 나눈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회사에 원래 있던 업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크기를 좀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어요. 업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전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걸 각각, 여기는 아티클이라면 아티클에 맞는 기능을 아티클에 넣어준 거고, 멤버에 있으면 멤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여기 있던 게 형 비진 않죠. 왜냐면 보시면 시스템 엑시트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방금은 좀 분류를 해주는 걸 했을 뿐이고, 이제 멤버 컨트롤러까지만 했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